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군사정권에 맞서 오늘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합니다. 이 통합정부의 무장투쟁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미얀마 주재 자국민의 철수를 명령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얀마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오늘 군사정권에 맞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합니다. 연방정부 대표위원회는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인사들이 군사정권에 대항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그동안 미얀마 민주진영이 군부 무력에 맞서려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 연대하자고 제안했던 만큼 주요 소수민족 무장 세력이 통합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민족 무장조직 참여로 통합정부가 군부의 무력 진압에 맞서 무장투쟁을 펼친다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전 우려가 커지면서 미얀마에선 외국인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정세 불안정을 이유로 미얀마에 주재하는 자국의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의 철수를 명령했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도 자국민의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를 떠날 것을 권고했습니다. Non-violent protesters in Burma have been killed, beaten, imprisoned, including on Saturday, when more than 100 people were reportedly killed by the military. 우리 정부도 필요하면 군 수송기나 특별기를 투입해 교민을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는 바로 추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어린 아이들도 미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미 포화 상태인 수용시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미입국 미성년자 수용시설. 비닐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은 발을 뻗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복도까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이 영상이 공개되고 상황을 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시설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Nobody would say that this is an ideal situation for kids, but it's a better situation than what you see at the border. 정원 250명의 16배에 달하는 4,100명이 수용돼 있는데 대부분은 보호자 없이 홀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족 단위 미입국자는 즉각 추방하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미성년자도 바로 추방됐습니다.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에 하루 500명 넘는 아이들이 미입국 대열에 섞여 홀로 국경을 넘습니다. 지난 2월 전달보다 30% 늘어난 10만여 명이 국경을 넘다 붙잡혔고 3월 들어서는 보름 만에 그 숫자가 13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없이 이민 정책을 완화해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미입국자를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최근 유흥업소 방역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서울에선 영업정지 기간 몰래 문을 연 유흥주점이 적발됐고 부산에선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00명 넘게 확인되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잠겨있는 유흥주점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긴 복도를 따라가다 계단을 오르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수십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 주점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손님과 종업원 135명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열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틀 전 몰래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98명의 과태료를 물리고 해당 업소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부산에선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일주일 사이 12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거리 두기가 1.5단계인 만큼 유흥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탓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출입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 클럽발 사태를 막으려면 출입자 추적이 어려운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46곳의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소견 없이 이틀간 백신 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관련 확진자도 속출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 중후반에서 많으면 6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시행해도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명을 지운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말을 바꿨습니다.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유혈 진압으로 시민 500명 이상이 숨진 미얀마에서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필요시 군 수송기를 투입해 교민 철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결과를 마치면 당첨금을 받는 스포츠 토토의 수탁업체 직원이 내부 정보로 8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조작해 받아냈습니다. 지급 기한이 가까워져 말소되기 직전에 당첨권을 위조한 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는 오전부터, 전남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9명보다 61명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서울의 확진자는 195명으로 집계돼 200명 선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 많으면 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만 75살이 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꼈을 때 최대 이틀까지 쉴 수 있는 이른바 백신 휴가 제도도 시행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50만 8천여 명이 대상으로 백신을 주사할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46개 공공시설에 마련됐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5만 8천여 명에 대한 접종도 함께 진행됩니다. 접종 대상인 어르신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했고 접종을 거부했어도 오는 6월 안으로 재신청만 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총 이틀간 쓸 수 있는 백신 휴가 사용도 본격화됩니다. 접종 다음 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하루 쉴 수 있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하루 더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각국이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정부가 확보한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될지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 운송 일정이 3주 정도 밀린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인도 생산 물량의 공급 일정이 지연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독도 표시가 없는 과거 일본 지리 교과서 등 반박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제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일본 지리부도와 지리교과서, 지도 등 자료 4점을 공개했습니다. 1904년 일본 초등학교 지리교과서에 실린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릴 적 돌멩이나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려본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걸 남다른 스케일로 해내는 분이 있습니다. 도구는 트랙터라고 하네요. 이탈리아 베로나 근처의 밀밭. 쭉 멀어져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축구장 3개 넓이의 거대한 밀밭을 웬 얼굴이 가득 채웠네요. 프랑스의 천재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초상화를 그린 건데요. 붓 대신 트랙터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다리오 감바린 씨의 새 작품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로 보들레르의 시집 악의 꽃을 패러디해 악의 바이러스라고 제목을 붙였다네요. 유엔이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등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가상화폐 피해액이 3,6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지 시각 31일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전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이 판단한 겁니다.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이 완성되었으며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원료의 연기가 관측됐고 5메가와트 원자로 주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핵미사일 생산시설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실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격을 주도한 건 북한 정찰총국이 지목됐고 가상화폐 피해액은 지난 2년간 3,6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한도를 초과하는 석유의 불법 수입도 지난해에만 최소 121차례 이루어졌고 동남아시아 식당 근로자 등 해외 노동자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도착해 현지 시간 2일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레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데 미국 시차를 고려하면 두 회의는 거의 같은 날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후 미중 관계가 얼어붙고 나서 열리는 회의인 만큼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100%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르면 가을 학기 전에는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살 켈럭 군은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했습니다. Yeah, I definitely hope we get back to whatever we would call normal eventually soon. 화이자가 미국에서 켈럭 군과 같은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더니 10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약을 맞은 참가자 가운데 1.6%가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백신을 맞은 참가자는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어른들과 비슷한 통증과 발열, 오한 등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지금은 16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한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각국에 12세에서 15세도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Also die Meldung über die Wirksamkeit des Impfstoffes bei Kindern nehmen wir natürlich mit Freude zur Kenntnis. 화이자는 올해 가을 학기 전에는 학생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의약품청은 혈전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정 연령대에 위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there is no evidence that would support restricting the use of this vaccine in any population. 앞서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60세 초과자만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자신이 전월세 5%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의 84.95제곱미터 규모 아파트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신규 계약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인 4%로 환산하면 임대료 인상률은 9.17%.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를 주도해놓고 자신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한 달 전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임법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새로 이제 그러면은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또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을 주도했고 시세보다 20만 원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김 전 실장과 관련된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번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주로 가봅니다. 화성에서 언 9년 넘게 지내고 있는 이 친구가 잘 있다며 셀카를 보내왔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셀카를 보내왔습니다. 화성의 산인 몽 메르쿠를 오른 뒤 마치 우리처럼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모두 71장의 사진을 합친 거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 화성에 도착한 큐리오시티. 호기심이란 그 이름처럼 어느새 9년이 넘도록 화성의 이곳저곳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얼어붙은 강에서 옴짝달싹 못하다 구조된 강아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강아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얼어버린 강에 털이 엉겨붙어 발이 묶였다가 우연히 발견돼 기적처럼 구출된 강아지. 구조대원들은 추위와 코요테 위협에서 나흘이나 버틴 강아지에게 미라클, 기적이란 이름을 붙여줬었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미라클에게 또 다른 기적이 생겼습니다. 얼음 속에서 미라클을 안고 나온 구조대원이 미라클을 입양하기로 한 건데요.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나니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죠. 둘의 특별한 인연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날씨 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살짝 올라서 올봄 들어서 가장 높겠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긴 하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 20도 이상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단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동해와 울진 14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오전에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세종과 충남에서는 일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 오후에는 동쪽 지역에 남아있는 황사로 인해서 영동과 경남, 부산과 울산에서는 일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과 부산은 1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광주와 전주 22도, 대구 19도, 안동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또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